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경윤입니다. 불교계의 이슈를 심층 분석해보고 또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이야기들을 찾아보는 시간, 불톡 시간입니다. 불톡. 불교의 불교, 불교의 불, 그리고 영어의 톡, 불톡입니다. 오늘 문화유산 지키기에 평생을 바치고 계신 분들을 모셨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자, 문화유산 국민신탁의 김종규 이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이상근 문화유산 회복재단의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오늘 패널은 박준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유산 전문가죠? 예, 문화유산 지키기에 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예. 일선 기자입니다. 특히 불화에 관심이 많다고 제가 들었는데. 아, 가정에 불화가 있는 건 아닌데. 좋아요. 예. 갑자기 이게 뭡니까 이게? 자, 우리 김종규 이사장님 요즘 어떻게 지내신지 요즘 근황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지금 앞에서 소대 말씀하듯이 문화유산 지킴이로서 또 지난 17일 날 국가유산청으로 이날 문화재청이 개청을 했죠. 그래서 자연유산을 비롯해서 유형유산, 무형유산 세 분야의 우리의 유산을 잘 지켜서 후손들한테 잘 넘겨주는 일, 그 일부를 또 저도 맡아서 예. 이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상근 이사장님도 우리 김종규 이사장님을 평소에 많이 존경하시고 그럼요. 또 네. 어쨌든 가는 지향하는 길은 거의 같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뭐 개인적으로는 제 네. 대학교 바로 과에 선배시고 하시고, 네. 아, 직접. 제가 네, 과 동창에서도 뵙고 할 정도로 그리고 또 제가 조계종 정해신 됐을 때 예. 제가 또 고문으로 또 오랫동안 모시기도 했고 해서 야. 예. 제가 이제 한 가지 특이점은 예. 제 과 동창회 가면 왜 경제학과인데 이 일을 하냐, 경제학과 출신 중에 네.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동문이 있다는 게 다른 동문들이 보기에는 뭐랄까 희한한 사례, 생소한 사례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저희 학교 총장하셨던 황수영 교수님도 예, 예. 동경대에서는 그 독교대에서 그 상대를 다니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문학부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동국대에 경제학을 했던 사람들 중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뜻하지 않게 계승되고 있다는 게 저는 큰 자랑으로. 요즘도 뭐 정치에서 막 네. 문제는 경제야 이러잖아요. 네, 예. 문제는 경제야. 예.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저도 처음에는 우리 김종규 사장님이 식인 줄 알았어요. 문학이나 이쪽 하신 줄 알았는데 고미술 이런 쪽적인 줄 알았더니 경제학을 하시는 경제학을 하셨군요. 야. 그런데 이런 일을 하면 경제적으로 좋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죠.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들어올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렇군요. 예. 예. 앞으로는 국가유산을 발굴, 보존, 계승하는 동시에 이를 더욱 발전시키고 확산하는 미래지향형 체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올해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문화재라는 명칭이 60여 년간 사용되었는데 이제 국가유산으로 바꾸자 이래서 문화재청도 국가유산청으로 바뀌었는데 이제 문화재청, 국가유산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이사장님 보시기에? 그렇죠. 이름만 바뀌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도 끊임없이 문화재청, 문화재라고 하는 것이 재화의 의미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있고, 그게 이제 일본에서 문화재청, 네. 그 해방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는 그 일본에 대한 탑습에 대한 문제도 있고, 과연 문화유산을 갖다가 재화의 의미로 다 보면 뭐 될 거냐. 특히 우리 불교 문화재도 여러 가지로 봐서 또
것도 보면 도굴이라든가 또 불교 문화유산도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네, 네. 그게 재화의 개념으로 자꾸 이렇게 하다 맞습니다. 보니까 네. 아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명칭을 바꿔야 된다 하는데 그동안 이렇게 연구하고 해서 지난 5월 17일 날 네. 대전에 있는 과거의 문화재청 네. 청사에서 국가유산청으로 네. 그날 윤석열 대통령 임석하에서 네. 최영천 그 청장이 예. 큰 일을 단행을 해서 네. 지금 이제는 문화재란 말을 쓰지 안 돼요. 마시고 도시적으로. 문화유산으로 네. 그렇게 호칭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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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이제 지역의 여러 문화유산들을 이제 그동안에 약간 규제하고 뭐 억누르고 이런 이미지가 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다 풀어줍니까 이제 그럼? 아니 뭐 그런 것만 아니고 더 보존할 건 더 보존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상근 그 이사장이 이제 이름값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문화유산을 지키는 거기에 지킴으로써 이제 네. 이사장으로서 상근을 하잖아. 그래서 이상근이잖아. 이름이 그러니까 상근을 하고 있어요. 상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근이 아니고. 이게 정말로 효자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저 이름을 지어줄 때, 네. 어? 네, 감사합니다. 어? 네. 정말로 아까 불화에 대단한 이어서 거야. 제가 참고로 한 말씀 드리면 이상근은 네.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엉치뼈 위에는 근육 이상근. 그게 이상한 근육입니까?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런 뜻깊은 전환에 우리 김윤기 사장님 그 포문을 열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는 충분히 저희가 기대할 만한 문화 강국으로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의 기록유산. 이 세계 유네스코 지금 4위인가 기록유산. 등재가 뭐 일본보다 우리가 훨씬 앞서 있고 놀라운 뭐, 거죠, 예, 놀라운 뭐 거죠. 이탈리아 이런 데는 훨씬 많이 이제는 될 정도로. 음식까지 맞습니다. 다 네, 예. 그래서 유형 무형 다 해.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유네스코 등재한 세계유산 종합 10위예요. 그럼. 그러니까 근데 유엔의 193개 국가 중에서 우리가 10위입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국가유산청의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뚜렷하게 나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좀 네. 비판을 좀 하셨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게요. 그거는 이런 네. 거죠. 지금 이제 국가유산 기본법이 재작년에 제정돼서 올해 이제 그 법에 따라서 올해 이제 국가유산청이 됐는데 그 법에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과거에 문화재 보호법에 있었는데 이 법을 하면서 빠져 있는 거. 가장 그 중에 큰 것이 국외에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보호, 그다음에 환수 활용에 관한 법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화재청과 제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법을 별도 입법을 좀 만들어서 국회에 계류돼 있거든요. 거기에 국외 소재 문화유산의 보호, 환수 활용에 관한 법입니다. 법률 아닙니다. 그래서 그 별도 법을 과거에는 문화재 보호법 안에 있던 거를 별도 법으로 만들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하겠다. 해외에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거를 환수만이 목적이 아니고 현재 활용, 가치 발굴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거기에 17조에는 가장 중요하게 재해동포의 역할을 부여해서 예. 지원 육성하겠다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과거에 무력의 시대는 침략해서 뺏으면 됐지만 지금은 문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문화의 시대입니다. 문화의 시대에 맞게 문화 영토를 넓히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전 세계 재해동포 네트워크 750만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서 문화적 가치를 널리 선여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법이 지금 현재 있는 국가유산 기본법에 빠졌기 때문에 이거를 조속하게 입법해야 된다라는 문제 제기를 제가 여러 번 했죠. 이야, 그래서 국회 입성을 지금 노리고 계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입성이라는 게 그 배지가 아니라 국회에 들어가는 저희가 국회 등록돼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주로 관련된 법과 제도의 개선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이걸 주로 이제 하는 곳이니까 이제 그렇게 일을 하고 사실 있다는 그러면 겁니다. 그 네. 법은 네. 해외 동포들에게 해외에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 이제 알려서 거기에 네. 대한 관심을 좀 독려하고 이렇게 네. 해서 우리나라가 이 문화재에 대한 환수 의지나 약간 이런 걸 고양하기 위한 약간 그런 지원 제도. 이제 예, 그런 것도 있고 거기 더 나아가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체코에 오래 가서 조사하는 체코에 우리 한 700점 있는데 민속박물관에 그 사람들이 요즘 한국이 워낙 투자도 많이 하고 체코가 한국인 투자 1위 국가더라고요. 폴란드가 2위고 헝가리가 1위고 한국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자기들이 수장고에 있는 이게 도대체 일본 건지 중국 건지 한국 건지도 조차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 한국 문화를 알리는 어떤 특별전을 하고 싶은데 도록도 없으니 이거를 적어도 분류해서
목록 정리를 해주라. 이게 어느 시대 건지. 그쵸. 그러면 자기들이 상설전시라든 기획전시라든 할 테니까 이걸 도와달라 해서 올해가도 도와줍니다. 아이고. 근데 이거를 이제 체코에 있는 한인회하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한인회가 같이 하면서 이걸 지속적으로 오. 그러니까 꼭 정부만의 힘이 아니라 이미 해외동포 우리에 가보면 해외동포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분들이 출연도 하고 또는 참여도 하고 해서 이런 걸 하게 되면 우리의 문화 영토가 좀 더 지금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확장될 수 있게 하는 법 중에 하나가 그게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열애와 지공선사, 나홍선사 이 조사의 사리가 함께 봉안된 사리로서 한국 불교의 정통성과 법맥을 상징하는 소중한 국가유산입니다. 요즘 그 불교계에 큰 경사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경기도 양주에 회암사지의 우리 사리, 부처님 진신사리와 고려시대 지공 나온 선사의 사리가 그러면 100여 년 만에 돌아갔거든요. 예. 대통령 부부도 참석을 했는데 그 봉안법회. 네. 우리 이사장도 아주 경사스럽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작년에 그동안 몇 번 시도했다가 안 예, 됐다가 작년에 그렇습니다. 그 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직접 좀 노력을 하시고 그때 또 그 관계된 국립중앙박물관장이나 국립민속박물관장도 또 동참하고 거기에 한 분이 방송이니까 얘기하지만 정영양 박사라고 네. 우리나라 자수 관계로서 미국 유학을 가서 아주 성공하신 분인데 네. 그분이 한국 사람으로서 스미소니안의 이사입니다. 오. 그래서 그 정영양 박사가 큰 역할을 그 드문 했습니다. 아주 그렇기 대단한 때문에 분이네요. 네. 다음에 언제 저 가끔 어려운 거를 모시니까는 불교 방송 같은 데서도 그 사리안이 이렇게 오는데 직접 그 협력자니까 네. 아, 한번 협력자. 모시는 것도 네. 참- 숨은 이야기는 아, 그럼 알려져 진짜 있는데. 숨은 얘기인데. 예. 근데 사리군은 완전히 반환이 안 돼. 어떻든 이번에 큰 일을 하신 거예요. 큰일을 하신 예. 아, 저도 그 관계 때문에 2009년도부터 거기 방문해서 이제 그 당시에 정병국 그 의원, 예. 아, 예, 예. 불교계, 또 뉴욕에 있는 우리 불교 사업연합회 원영 스님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같이 가셔서 이제 요청도 그런 하고 얘기 하다가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당시 뜻을 이루지 못했다가 결국은 이제 지금은 사리가 오고 사리구 함은 우리가 재현한 걸로 어떻든 이거는 해서 왔는데 대단한 네, 거예요. 예, 대단한 네, 거. 예, 그래서 작년에 네. 그렇게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네, 예. 노력해서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네. 해암사에서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해암사는 명실상부하게 해양 예, 한국 불교가 옛날에 저기 인도로부터 지공선사가 와서 그러면요. 나온 고려 나온 나옹을 선사. 거쳐서 조선조의 무학대사를 예, 거쳐서 무학대사. 했던 법맥 역사가 아. 일괄되는 이제 거기 또 부도탑도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건데 부도탑도. 불교 문화유산이 그렇게 한 곳에 그러니까 예, 아주 거기는 있는 이제 거가 대단한 거죠. 거기에다 사랑까지 하니까 네. 뭐 아주 의미가 나는 크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들이 우리의 문화유산이 밖에 나가서 100여 년 만에 네, 그 소중함을 하고 특히나 국가 원수가 네, 네. 직접 예, 관심을 가져줬다는 네, 게 네. 워싱턴에서 그런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네, 거예요. 뭐 네. 협력자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볼 때 그 저렇게 네, 문화국가구나. 네. 그 국가 원수급에서 명분위까지 해서 네. 그게 관심을 가지고
저수지라게 네. 하면 그게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다시 돌아와서 봉안시계까지도 네. 나는 그런 것은 네. 정말 진짜 우리가 국보, 뭐 보물, 문화유산 하면서 네. 지도층에서 나는 이 자리를 꼭 뭐 불교 문화유산이니까 뭐 불교 신자들만 전유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는 온 그럼요. 국민이 네, 네. 종교를 떠나서 네. 종교를 떠나서 그 문화유산이 있는 나라하고 없는 나라하고 네. 그렇잖아요. 네. 좋은 명작이 있는 나라하고 없는 나라하고 네. 어? 이거 구이 되잖아요. 네. 이거 개인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사람이 주는 것은 우리 불교계를 가지고만 논하면 그건 네. 안 돼요. 네. 거국적으로 우리는 문화민족이다. 네. 문화민족. 백번 김구 선생의 맞습니다. 말씀이 말씀이 절실하게 우리가 다시 또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번에 나는 맞습니다. 그 지도층에서 예. 특히 잘한 일 중에 아주 잘한 일이라고. 김구. 네. 예, 그건 높이 평가해 줘야 높이 평가합니다. 예, 전 느낀 게 그런 문화유산들이 뭐 정식으로 저희가 뭐 매매가 돼서 팔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알게 모르게 뭐 강탈당하거나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모르는 그런 유산들이 반출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네. 다 우리가 다시 되찾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우리나라 역사를 다시 되찾아오는 그런 그럼. 일이 아닐까. 그리고 어느 시대나 과거 로마 뭐 그리스를 보시 전쟁이 나면 당시에는 그룹과 좀 네. 보면 그것부터 탈취합니다. 네. 네. 그것부터 그 승리의 그거 그 그건 상징이기 승리여서 때문에 상징이기 전리품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네. 6.25 때도 그것 지키는 게 맞습니다. 얼마나 그렇죠. 대단한 네. 거예요. 예. 예를 들어 저희 둘이 만약에 싸움을 하면 뭐 제가 상대방 그전에 지갑, 지갑을 예, 지갑부터 사용합니다. 예. 지갑에 돈은 얼마 있나 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별로. 예. 어쨌든 오늘 박준상 기자가 궁금한 점이 많은 것 같은데 아, 예, 예. 물어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 또 궁금한 게 우리 이사장 이사장님한테는 제가 궁금한 게 아까 박물관을 많이 다니셨다고 네, 많이 했는데 다녔죠. 네. 제가 옛날에 기사를 보니까 이제 중국이 발해를 이제 본인들 역사에 편입시켜가지고 네. 그런 큐레이팅을 된 무슨 네. 전시라는 이런 일이 굉장히 빈번하다고 네, 예. 들었는데 혹시 세계 박물관들을 다니시면서 좀 잘못된 역사나 이런 것들을 변경된 그런 그 경험이 있으신지. 제가 2018년인가 윤영성 박물관에 갔는데 네. 그때 이제 우리 지도에 소개를 우리 저기를 일본해로 표기돼 있더라고요. 호보. 예. 예. 있고. 독도도 이제 그쪽 영토 영역으로 이렇게 표기돼 있고. 아.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대학생들하고 같이 갔는데 대학생들이 거기다 이제 보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이후에 그거를 자기네 심의를 거쳐서 그거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수정하겠다는 얘기까지를 들었는데 그게 중국이 다쳤잖아요. 코로나 전국으로. 어제 사실은 어제 그저께 대련을 갔다 온 거거든요. 이 방송 때문에 윤영성 박물관을 못 가고 바로 왔어요. 사실은 거기까지 가서 보고 다 모니터를 했어야 되는데 못 바뀌었는지 가고. 확인을 하셔야 예, 했어야 그다음에 되는데. 그들이 이제 그 내용을 보내주기로 했는데 예. 그게 이제 중국이 오랜 기간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닫아뒀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면 요청을 하면 미국이나 유럽은 좀 빨리 변화를 하는 편이고 예를 들면 도쿄 박물관도 처음에는 사진 촬영을 진짜 못하게 했어요. 아, 그래. 근데 지금은 영상도 찍게 합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큐레이터조차가 현장에 없어요. 이제 작년에 일본 도쿄 박물관 4번인가를 갔거든요. 거기 계속 새로운 전시물을 계속 바꾸고 있길래 그걸 보러 갔었는데 요즘은 너희들 유산을 마음껏 보고 찍어서 많이 한국인에게 소개해라. 전에 사진 하나만 찍으려도 수쳐하고 난리 쳤는데 이제는 다 모든 걸 프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박물관이 갈수록 좀 열린 박물관 그리고 이제 개방성, 공개성 이제 아마 박물관 윤리 강령에 따른 그런 이제 윤리 강령의 준수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됐던 게 아닌가. 그래서 특히 이제 뭐 보수적인 데는 예를 들면 전에 갔던 러시아나 러시아. 중국 예. 이런 데가 좀 아주 보수적으로 아주 뭐 까다롭게 하고 대체적으로는 지금 미국은 뭐 거의 뭐 예. 심지어는 거기 박물관의 관계자가 수장고에 와서 직접 자기 현수막 같이 사진 찍고 뭐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할 정도로 지금 열려 있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제. 가장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계속 상관하셔야 정말 돼요. 큰일을 하실 분이에요. 아 진짜로. 큰일 날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 진짜로. 이름을 곧 이름을 개명하실 생각이세요? 이름값 해주세요. 저도 이제 60
우리 넘버스니까 이제 저 이름을 바꿔서 아니. 전근으로 바꾸든지. 정말 그 뭐 가슴 속에 지금 품고 있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예. 그죠? 제가 이제 이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네. 아까 이사장님께서 정말 이제 이 문화유산을 즐긴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이제 보여주신 것 같더라고요. 아는 사람은 뭐 노력하는 사람보다 네. 낫고 아니 노력 지지자여 불려 호지자요 호지자여 불려락 지자니라 막 말씀을 이제 하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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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기는 사람은 아무도 이길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그럼 정말 그럼. 즐기고 계시구나. 네, 국가유산을. 국가유산 전환 시대의 가장 큰 혜택을 보시는 게 아닌가. 네. 문화유산을 즐긴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BBS 대담 불톡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화유산, 우리 주위에 있는 문화유산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보호해야 하는지, 또 얼마나 되찾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경윤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